오늘 도시락 어땠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건네주면서요. 다행이다. 우리 민수가 잘 먹어줘서 기뻐. 순자가 기뻐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1974년 2월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작은 알람시계가 째깍거렸어요. 민수의 어머니 순자는 오늘도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무릎을 만졌어요. 요즘 들어 관절이 더 아팠거든요. 사실 순자는 자신이 얼마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옆집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부엌 구석에는 무말랭이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싼 것으로 골라온 거였어요. 콩나물도 조금 남아 있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일어났어요. 민수야, 일어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또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또 그 창피한 도시락을 가져가야 했어요. 민수야, 늦겠어. 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양철 도시락통. 그 옆에 놓인 똑같은 반찬들. 무말랭이, 간장에 묻힌 콩나물, 작은 김치 몇 조각. 민수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싸줬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미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야윈 것 같았거든요. 왜, 뭔가 부족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민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가방 속 도시락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걱정이 시작됐어요.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습니다. 3교시, 4교시.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야, 오늘 점심 뭐야? 옆자리 창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야.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가 돈가스 해줬어. 완전 크거든. 창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우와, 상민이 김밥 진짜 크다. 진우야, 계란말이 나눠줘. 이거 봐, 소시지까지 있어.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꺼내면 또 그 시선들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빨리 꺼내. 창호가 재촉했어요. 응. 민수는 천천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양철통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민수 도시락 또 똑같네. 무말랭이랑 콩나물만이야. 반찬이 너무 적지 않아?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상민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민수는 급하게 도시락을 덮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을 거의 못 먹어서 배가 꼬르륵거렸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 초라한 도시락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구석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해 주신 건데?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놀리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쿵. 도시락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순자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매일 그 도시락을 버렸어요. 오늘 도시락 어땠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건네주면서요. 다행이다. 우리 민수가 잘 먹어줘서 기뻐.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순자는 손으로 볼을 만지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가끔 어지러워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순자가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순자가 민수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락은 변함없이 준비됐어요. 매일 새벽 순자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 도시락을 싸는 정성스러운 손길. 민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시락을 버렸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창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짜로 점심 안 먹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맞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거든. 또 거짓말이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순자가 밥 먹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조금만 드세요? 나는 원래 소식하거든. 민수만 많이 먹으면 돼. 순자는 작은 공기에 밥을 조금만 담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큰 그릇 가득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크고 건강해지지. 순자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연탄값도 부족해서 방 안이 늘 추웠습니다. 민수야, 춥지 않니? 이불 더 덮어. 순자는 자신의 이불까지 민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해요? 나는 안 춥거든. 너만 따뜻하면 돼. 하지만 순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는 걸 민수는 봤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민수는 여전히 도시락을 버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짓된 일상.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 어머니. 학교에서 그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민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달콤한 거짓말. 이 모든 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는요. 3월 15일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수업 중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후끈거렸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서 쉬어라.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빗속을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버릴 일도 없겠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언젠가는 이 거짓말이 들킬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누군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순간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야,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순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물컵을 급히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 하세요? 민수의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물 좀 마시고 있었어. 순자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민수는 식탁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그릇이 없었어요. 어머니 앞에는 물컵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안 드셨어요? 먹었어. 너는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니가 서둘러 민수를 방으로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배를 두드리셨지? 며칠 후 민수는 옆집 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민수야, 너희 어머니 요즘 어떠시니? 네. 왜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하루 종일 물만 드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만요? 응, 벌써 몇 달째야. 밥그릇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러나 김할머니도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말에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요. 집으로 뛰어가는 길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가 작은 공기에 밥을 조금만 담아 드시던 모습,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웃으시던 얼굴, 점점 말라가시던 몸, 어지러워하시던 모습들, 내가 버린 그 도시락들. 민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수많은 도시락들이 떠올랐어요. 무말랭이 하나하나, 콩나물 한 젓가락 한 젓가락이 어머니의 굶주림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민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우며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소중한 도시락을 매일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무말랭이를 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벌써 왔구나. 내일 도시락에 뭘 더 넣어줄까?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민수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물만 드세요?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잘 먹고 있어. 거짓말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김 아주머니가 다 봤어요. 어머니가 몇 달째 굶고 계신다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야.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매일 도시락을 버렸어요. 창피해서 버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굶으면서도 계속 싸주셨던 거죠?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요.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를 굶게 만든 건 저예요. 제가 창피하다고 버린 거예요. 민수야, 너를 원망하지 않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그래도 네가 굶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여전히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굶고 시간도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버렸던 모든 도시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렸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오늘 도시락 어땠어? 어머니가 물으시면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락이에요. 순자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굶고 계시다는 걸요. 어머니, 이제 제가 빨리 커서 돈 벌게요.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민수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였다는 것을. 그 작은 도시락 안에 담긴 어머니의 목숨 같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이화는 담주에 올라갑니다. 민수 어머니가 민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